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2월 15일입니다. 야, 벌써 절반이네요. 12월도 절반밖에. 예. 절반 아직 조금 안 됐죠. 지금 31일까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밤 11시죠. 2017년 24분에 23이 지나갔으니까. 아, 그래. 아, 복잡하네. 아무튼 많이 늦었다. 그러네요. 아, 요즘 제가 우리의 수학 문제 풀어주는데 시간 문제를 풀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몇 학년인데 어려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시에서 그 다음번 시침과 분침이 직각이 되는 시는 몇이냐. 와. 예. 아무튼 요즘 다 디지털 시계 쓰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가자지구 식당에서 북한이 고맙다고. 아, 그렇습니까? 식대를 80% 할인 행사해 준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에게? 네. 네. 북한이 그 트럼프 네. 발언에 대해서 그 반박 발언을 했잖아요. 네, 반박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 팔레스타인 편 들어줘서 고맙다. 네. 그러면서 80% 할인 행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네. 빨리 가서 먹고 갑시다. 그럼 거기 가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가서 코리아라고 하면 돼요. 코리아라고 하면. 코리아. 그럼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우스 올 노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코리아는 하나라고. 아, 코리아 이즈 원 이러면서.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네,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식당 80% 할인. 네. 네, 그 원가도 안 받고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잖아요. 이건 뭐 그냥 80% 거의 할인. 공짜로 준다는 거죠. 실제로 가자 지구에 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북한 사람? 비밀 요원이 있지 않을까? 모르죠. 네. 네. 그거는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런 일이 오늘 있었군요. 이 얘기를 진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은 베이징에서 있었던 이야기, 네, 뭐 기자들 두드려 맞은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이라 이른바 4대 원칙을 합의했어요.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4가지 원칙이라고 했어요. 4대 그래요? 원칙은 아니에요. 4가지 원칙. 네. 한국 언론에서는 그냥 4대 원칙이라고 쓰기도 하던데요. 글자 줄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게 제대로 된 그걸 약간 근데 정확하게 4대 원칙은 아니에요. 언론 보도 행태에 문제가 있구만. 네 가지 원칙. 워딩을 그대로 딱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발표한 그대로.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 한반도 전쟁 결사 반대. 결사는 아니었죠. 그냥 이제 그냥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 예.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 근데 결사 반대하고는 좀 약간 아무튼 뭐 비슷하지. 결사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뭐 그냥 뭐 도체 계질이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면 이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좀 너무 어거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반도 전쟁 불가. 그 다음은 한반도 비핵화. 네. 한반도 비핵화. 이거 뭐 원래 있는 원칙이니까.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아니, 한반도 전쟁 불가 얘기했잖아. 근데 전쟁을 용납 안 하는 거랑 네. 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랑 그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전략적인데. 이게 방치한다. 해결한다는 네. 원칙이 있군요. 해결한다. 네. 그래서 차이가 있네. 그 다음은 남북 관계 개선.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다 좋은 내용이네요. 하나가 좀 북한에서 보면 네. 두 번째 항목 있잖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 여기에서 파통을 할 것 같아요. 비핵화 원칙. 한반도 전쟁 불가. 이거는 뭐 다들 합의가 될 것 같고.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인데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왜 우리가 왜 문제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의 공방전을 대화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맞는 것 같고 남북관계 개선 뭐 반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반도 비핵화에서 딱 걸리는 거 아니냐? 저는 네. 중국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네는 비핵화 안 하니? 네. 한중 간의 합의잖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이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중국이랑 합의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있어요. 그런 거네 진짜.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 네. 멕시코랑 중국이랑 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비핵화 이렇게 하면 같은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도 핵이 있잖아요. 중국 비핵화는 언제? 중국의 비핵화는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자체는 남북이 합의했던 거고 사실 비핵화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뭐 전 잘못됐다라는 생각 안 드는데 그걸 중국하고 합의하는데 중국은 되게 철면피 아니에요. 철면피. 자기들은 핵 갖고 있으면서 야 너네는 핵 가지면 안 되지 이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북한이 프랑스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가 북한에 막 규탄하니까 그렇게 나쁜 거면 니들이 없애라. 핵이 그렇게 안 좋으면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로남불. 네.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딱 그 논리가 그 논리 가지고 지금 중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서로 저는 모순되는 포인트 같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입장을 원칙을 합의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되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쟁은 안 하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네. 하겠답니다. 대화 협상을 통해서. 야, 너네 비핵화하면 우리가 이거 줄게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줄게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북한 핵을 없애는데 그렇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불가능한 거죠. 원칙은 뭐 다 좋은 말만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래서 대북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자 방법론에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합의할 수 없는 원칙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원칙은 이렇게 했지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네. 방법을 찾았을 때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풀기 위한 방법을 평화적 해결이라 그랬는데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대북 제재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견딜 수 없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혹시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누가요? 중국이? 중국과 한국이? 아니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도 뭐 틸러슨이 조건 없는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러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이상은 뭐 미국이 대화하자 그래도 대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튼 구체적인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제일 이제 민감한 게 그거였잖아요. 중국이 계속해서 쌍중단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또 문재인한테 쌍중단 요구하지 않겠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게 원유 공급 중단해야 된다. 네. 이것도 중국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 측에서 미국에게 내년 2월에 있을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라고 이미 제안을 했다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는 있죠. 네. 그래서 뭐 굳이 얘기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 중국이? 네.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얘기할 때 미국이 쌍중단 우리는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 갔는데 북한하고는 아예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까였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쌍중단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미국도 싫어, 북한도 몰라 이런 상황이라서 쌍중단 한국하고 야 그래도 쌍중단이 제일 좋은 안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북한도 싫다고 그러고 미국도 싫다는데 그 아직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어? 하면 정말 시진핑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 되는 거고 원유 공급 중단도 마찬가지로 원유 공급 중단 중국한테 얘기해봐야 시진핑 주석이 또 인권 교양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 흘러가는 글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두 칼바람 이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혹시나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하고 나서 미국도 그렇고 틸러슨 뭐 조건 없는 대화 얘기도 그렇고 한중 간에 한반도 뭐 평화 뭐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 보면 나머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이 입장들을 보면 북한한테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고마해라 이제 뭐 많이 묻다 이가. 그러면서 있어야지. 그래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뭘 이가 먹었지? 하면서 이제 잘 지내보자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핵은 없애는 거고. 네 핵은 없애는 건데 잘 지내보자 이제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가는데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비핵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제기하고 핵보유국도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좀 이제 딱 결심하는 그런 의미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번에 보니까 그 외무성 뭐더라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답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북한에 급이 있어요. 외무성 성명이 이제 그 외무성급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변인 대변인 담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근데 그걸 왜 그런 규칙을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에 대한 답변은 사실 완전히 공식적 선언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데. 그렇죠. 그래도 대략적인 어쨌든 입장을 보여주는. 기본 정부 입장이 뭔가는 보여주는. 그래서 딱 느낌은 뭐냐면요. 그 잘 뉘앙스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안보리에서 해상봉사하면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오늘이잖아요. 오늘 네네. 안보리 상급 회의라는 걸 한다 그래요. 네. 그 상급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해상봉쇄와 같은 제재 결의를 하려고 좀 한다 미국이. 네. 그래서 만약 이걸 하면 이건 이제 침략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자의적 대응 조치로 대답하겠다. 네, 맞아. 이제 무자비한 자의적 대응 조치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주변국들이 전부 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압박을 더 가하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인정하고 이런 얘기를 뉘앙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뉴스도 보니까 이 상급 회의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그 대표부가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라고 신청했다고. 안보리에. 예. 네. 아, 북한이 신청을 했다, 참석했다.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건가요? 그건 나왔어요, 결과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석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당장 오늘인데. 아니 요즘 전국에 북한이 온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단체나 뭐 그런 행사가 있나요? 지금 한국 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 지금 평창 올림픽 제발 와라, 제발 와달라 이러고 있고 미국도 대화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근데 북한이 간다 그러면 일단은 뭐 받아줘야죠. 네,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뭐 사실 유엔 안보리보다 한 급 위에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저는 내가 참가할 거야 그러면 네 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거의 이런 분위기 돼버렸어요. 네. 안전보장 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으면 거기서 뭔가 발언을 하겠다 이거 발언을 하겠다는. 이게 장관급 회의구나. 네. 상급 회의라고 해서 나는 상급, 하급, 중급. 저기 뭐 북의 그 외무상, 네, 거기는 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장관급 회의.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해상 봉쇄하면 자유적 조치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보면 이제 북의 기조는 여전히 좀 세다. 네. 그 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 우리의 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국한테만 향해 있지 다른 나라에게는 겨눠지지 않을 거다. 계속 발표했던 입장을 또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걱정 마라. 네. 너네한테 안 쏜다. 네. 예전에 그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에 보면 그 무슨 위원회였죠? 북한 전역에서 제재에 대한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네,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제재 무슨 위원회였지? 아무튼 뭐 그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북한에서 제재 관련한 피해 보상 그런 것도 막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너네가 다 배상해라. 네. 그래서 뭐 3조 US 달러 내놔라 이러면 거의 뭐 베르사유 조약 분위기인데. 베르사유 조약 가는 거죠. 3조 US 달러면은 뭐야 지금 아무튼 뭐 제가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제 맘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네. 아무 논리적 근거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해서 베르사유 조약 제2의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의 이제 신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 미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북한에 걸로. 돈 줘야 되니까 달러를 막 찍자 이러다가 미국의 초인플레이션이 이렇다라고 그럴 일이 없겠죠. 네. 그러면 그럼 달러로 이제 벽난로 불 지피고 막 이런. 그게 더 싸지 않나? 요즘은 21세기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야지. 컴퓨터를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한중 정상회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기자들 뚫어 맞았잖아요. 네.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주권 방송으로서 그래, 언론사 담화 하나 발표할까? 언론인으로서. 근데 어떤 기자가 두드려 맞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일반 기자죠. 청와대 출입 기자. 일반 기자요? 네, 일반 기자. 뭐 특정 언론 그 이제 기자 아닌 기자가 아니고. 아니 어쨌든 특정 언론사에 기자 2명이 이제 두드려 맞았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때린 그 중국 측 경호원이 코트라에서 고용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치한 사람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누가 고용했든 어쨌든 그 관할은 중국 공안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 책임이지 뭐 코트라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느 신문사 어느 기자가 맞은 거예요? 그 뭐 알파벳 이니셜로만 나와가지고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데 뭐 알파벳 이니셜로 CJD 얘네들은 그죠? 기자가 아니잖아. 아 기자가 아니니까 맞아도 된다. 아니 맞아 된다가 아니라 공안이 듣고 열받은 거 아닌가? 어디? 뭐 어디라고? 해가지고 너 진짜 일로 와봐. 파바박 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네.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뭐 버릇 못 고치고 나가서 뭐 함부로 하다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꽃이다 약간 그런 여론도 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뭐 조중동 기자였고 네. 뭐 기자 가서 거기서 뭐 이상한 짓 했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 그 정상회담에 함께 간 수행 기자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도 일종의 외교 그 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걸 다른 나라 경호원들이 와서 뚜드러 팼다는 거는 그럼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뭐 폭스뉴스 기자, 폭스뉴스 뭐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 놈들이 갔는데 시진핑 그 뭐야 중국 측 보안요원들이 팼다? 있을 수 없는 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보는지 딱 드러나는 거고 이번에 보면 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보면 뭐 좀 약간 급 낮게 대우했다 막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던데 사실 중국이 볼 때 한국이란 나라가 뭘로 보이겠어요. 그건 네.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있으니까 그건 마치 우리나라 입장에서 태평양에 A라는 나라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쓰는 비트라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왔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를 해. 당신네 나라에서 이제 미사일 그만 만들라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기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를 한다고 해봐. 웃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 그 나라는 어떻게 보이겠어 진짜. 아마 공안이 합의 사실을 알았나? 뭐 그건 아니어도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미지 자체가 미국의 말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렇죠. 이런 이중대지. 이미지잖아요. 네. 게다가 사드에 대해서 사드 때문에 이미지도 감정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아진 상태였고 되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 그게 몸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아 어쨌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 중국까지 가가지고 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 주장들 많이 하시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 칭찬을 잘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로부터 칭찬을 다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민족 중심에 서면 민족의 이익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모든 나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한미동맹 중심에 서면 민족의 이익은 침해되지만 모든 나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북한은 좀 먹겠지. 예. 근데 아마 또 그런 기조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나라는 아니죠. 친미 국가들한테. 아 그죠. 네. 미국과 친한 나라들한테. 네. 미국과 친한 힘센 나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죠. 친미 국가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라도 뭐 중국 방문 기간에 좀 이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보를 펼치시길. 자 오늘 이렇게 아 갑시다. 네. 회의 있어 가야 돼. 빨리 가야 돼.